안녕하세요. 빅데이터 결합 및 응용 챕터의 강의를 맡은 연세대학교 응용통계학과의 임종호 교수입니다. 이번 챕터의 주제는 데이터 결합 및 응용입니다. 데이터 결합이란 용어가 생소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데이터 결합이란 다양한 형태 및 구조를 가지는 복수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하나의 데이터로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결합과 관련된 방법론과 몇 가지 응용 예제를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우선적으로 본 강의에서 주로 다룰 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데이터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데이터 혹은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데이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데이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만 데이터를 정의 내리기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기록 혹은 정보의 개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BC 32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일어난 거래 기록이 가장 오래된 데이터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한 BC 3000년경에 이집트에서 실시된 센서스 자료 또한 기록 관점에서의 데이터입니다. 과거에는 세금 및 징병을 위하여 국가 주도로 가구 혹은 개인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를 기록하였습니다. 통계학을 뜻하는 statistics라는 단어 또한 state 플러스 politics의 합성어라는 설이 유력한데 이 또한 통치의 개념으로 독일 각 지방의 인구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한 것에서 유래합니다. 기록의 관점이 아닌 오차의 개념으로도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세기에서 19세기 천문학자들에게 데이터는 기록보다는 오차의 개념이 더 가까운 설명인 것 같습니다. 망원경으로 별을 관측하여 지구로부터의 거리를 재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측정을 할 때마다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이러한 측정값 중에서 실제 창값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그 창값에 대한 오차로 데이터를 이해한 것입니다. 오차의 관점에서 라플라스라는 수학자는 두 개의 분포를 도출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데이터의 개념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번 개념은 데이터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데이터의 원어는 본래 주어진 것입니다.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데이터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데이터 그 자체보다는 데이터 모델링 혹은 데이터 분석을 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모델링 및 분석만큼 혹은 그보다 더 데이터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성을 기초로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의 개념으로 데이터를 새롭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온라인에서 수집 가능한 정보 혹은 외부에 공개된 다른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는 데에 있어서 데이터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시각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시각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는 태도가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매분 생산되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막상 필요한 정보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을 생산하는 A회사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20년
코로나19 발병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수요가 극적으로 변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인지 아니면 지속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생산관리 및 공정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계속 유지된다고 하면 노트북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라인을 줄이면 안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해당 생산 라인을 줄이고 다른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이윤 증대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수요 예측을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다는 것입니다. 경쟁사 혹은 시장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을 뿐더러 코로나19의 영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데이터 또한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외부 데이터를 수집한 뒤 내부 데이터와 결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적극적인 태도의 중요성이 드러납니다. 내부 자료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데이터 분석 과정은 다음의 4가지 단계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외부 자료를 수집합니다. 두 번째, 수집된 자료와 내부 자료를 결합합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를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결합, 즉 비거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번 챕터의 이름이 빅데이터 결합 및 응용인 것이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단순히 사이즈가 큰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품질이 좋고 정보량이 더 많은 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빅데이터 결합인 것입니다. 결합된 데이터의 모델링 및 분석 작업을 하는 것이 세 번째 과정에 해당됩니다.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데이터 결합에 대한 분석 과정이 모두 완료됩니다. 본 챕터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데이터 결합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주요한 이슈들을 중점으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슬라이드에 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집계 혹은 기록 단위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터 A는 월간 단위로 집계되고 데이터 B는 주간 단위로 집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 A에서는 영합평점이 10점이 만점인데 반해 B 웹사이트에서는 5점 만점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 구조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 또한 결합 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베이 자료와 행정 자료를 통합하려고 할 때 두 조사가 수집된 방법이 다를 뿐더러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도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데이터를 통합하여 분석할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중복 또한 주요한 이슈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시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점으로 단지는 다르지만 아파트명이 동일한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점의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결측치 등의 데이터 품질 문제, 텍스트, 이미지, 음성과 같은 비정형 자료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도 데이터 결합 간에 주요하게 발생하는 이슈들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이 중에서 몇 가지 주요한 이슈들과 방법론을 중심으로 데이터 결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후 데이터 결합과 관련된 응용 사례 혹은 연관 분야 또한 본 강의 내용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데이터 결합에 필요한 기초 배경 지식 및 전체적인 강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소개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데이터 결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